본질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김정은이 핵을 숨김없이 신고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깐깐하게 빠짐없이 사찰받느냐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수상한 공장이 가동된다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원자로 건설이나 미사일 제조 때 쓰일 수 있는 곳입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지난 20일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 청수 지역인데 빨간 지붕의 시설이 눈에 띕니다.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개조해 순도 높은 흑연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지난 7년간의 위성 사진을 통해 건설 과정이 고스란히 확인됐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흑연 생산을 위해 장비를 계속 사들여왔고 첨단 흑연 생산 기술을 전수받고자 중국의 과학자도 파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산 흑연을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 마케팅용 소책자를 배포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이 흑연 공장임을 뒷받침해주는 정황들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진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실제 지난 2008년 6월 북한은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몇 년 뒤 슬그머니 재가동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6차례 핵실험으로 사실상 용도 폐기된 시설을 이용한 기만전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길주군에서는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마지막 핵실험 이후 9번째 자연지진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핵과 경제 발전을 함께 추구한다는 이른바 김정은의 핵, 경제, 병진 노선. 북한이 이틀 전 병진 노선을 버린다. 그리고 경제에만 집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환영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하지 못했습니다.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박정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주말을 보내고 비행기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제 북한의 발표가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보유국 선언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즉답을 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핵 폐기 선언 없이 대화하는 건 일방적 양보라는 지적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북한에 관해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있다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일이 잘 해결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낙관론을 펴오던 백악관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I would tell you that one is an agreement to stop testing, which is something North Korea has not done before. We also, though, have cautious optimism. 북미 간 물밑 조율 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하는 언론과 조야에서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협상용으로 쓰려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앞서간다는 지적이 나오자 백악관이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네,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 관련된 소식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하 부장, 오늘 키워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초대형 외교 이벤트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북한은 물론 미국도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런 선제 조치라는 키워드로 한반도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외교전의 이면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제수 저도 뭐 좀 언뜻 떠오른 게 있긴 있습니다만 네. 과연 어떤 것들을 연결해 봤을 때 의미가 생기는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김정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 지난주 토요일 날 전격 공개된 성명을 통해서 ICBM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선제 카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핵화가 언급됐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아직 많지만 적어도 미국의 그 상응하는 조치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사흘 만에 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대북 확성기는 강력한 대북 심리전 효과를 발휘했고 실제로 오청성 네. 병사가 판문점을 통해 귀순하는 그런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가 시급한 만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뭘 했었죠? 가만히 있어보자. 뭐가 있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잘 생각하면 되겠는데. 네. 자, 폼페이오 방북. 그렇죠. 이게 어쩌면 신의 한 수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선제 조치였는데요.
비핵화 의지를 신복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는 전격 작전을 펼친 것 역시 어떤 선제 작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복심을 평양에 몰래 보냈습니다. 네. 자, 분위기가 어땠는지 파악이 잘 안 됐었는데 외신의 일부 보도가 됐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31일부터 네. 2박 3일간 폼페이오가 다녀왔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고요. 네. 김영철 통전부장 등이 동석했는데, 자, 폼페이오를 만났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네. 마음에 좀 들긴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네. 완전한 핵폐기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이야기를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표명했다는 거고,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알려진 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 말 만약 한 사실이라 있다면 네. 저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될지 이제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후일담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루트가 생겼다는 점에서 저 발언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군요. 자, 그런데 대북 심리전 우리 없앴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중단한 겁니다. 결국 북한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건데 네. 앞으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 결국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을 한번 열어서 네. 자, 긴장 완화 문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심도 깊게 한번 논의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남북 간에는 국방장관 회담 2번 열렸습니다. 네. 한 번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9월에 제주도. 네. 그다음에 2007년 11월에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있은 지 한 달 후에 열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독일 갔을 때 베를린에서 네. 군사회담 꼭 하자 그랬는데 한 반년 지나서 한번 성사가 될 가능성을 예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의제가 뭐가 될지 이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3차 국방장관 회담이 만약 열린다면 군 네. 수뇌부 간의 직통전화 설치, DMZ 내 중화기 철수, 네. 그다음에 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네. 서해 NLL의 평화 지대화를 만들겠다는 이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인데 네. 잘 아시다시피 2007년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고 저로 인해서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 파동이 일지 않았습니까? 1999년, 2002년 두 번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2007년에 정상회담 때 논란이 됐고 연평도의 천안함에 저 문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큰 숙제를 갖고 있는 건데 일단 이번 금요일에 많은 진전을 봐야 되잖아요. 네. 일정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7일 오전에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자,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뒤에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에 자, 네. 환영 만찬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네. 자, 동선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걸어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자, 판문각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번에 이례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자들의 취재를 네. 이 자유의 집을 넘어서 판문각 앞까지 허용한다는 부분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오는데 아직 뭐 정식 발표는 안 됐지만 걸어올 때, 차 탈 때 이거에 따라 루트가 조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네. 이례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오찬 일정에 대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아, 만찬은 한다고 했습니다. 네. 오찬 일정이 없는데, 자, 2000년과 2007년 네. 역시 공동 선언문을 작성하던 그날은 같이 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네. 자, 그렇지만 이번 회담은 당일치기 회담이 될 거고요. 이례적으로 퍼스트 레이디 네. 이설주 여사가 동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오찬 일정, 깜짝 일정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전에 시작한다, 환영 만찬을 한다고 했지만 점심밥을 어떻게 할지 네. 오늘 발표가 없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깜짝 4인 오찬 회동 예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새벽부터 확성기로 하는 대북 심리전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회담 당일에는 한미연합훈련도 잠시 멈춥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심리전을 위해 휴전선 155마일 전역에 울려 퍼지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전면 중단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5년 목함 지뢰 도발로 전원을 켠 대북 확성기 방송은 판문점 회담에서 황병서 등의 요청으로 꺼졌다. 4차 핵실험으로 다시 재개돼 지금까지 2년 3개월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가장 아파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